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투자 전략을 알려드릴 WM 스타 자문단의 김세환, 곽재혁, 번광지입니다.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이전에 없었던 그런 투자 양상, 사실 이 단어 하나면 될 것 같아요. 언택트. 코로나로 인해서 강제 자가격리가 되거나 재택근무에 들어가면 당연히 인프라가 이제 떠오를 수밖에 없죠. 사람들이 이거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시장이 굉장히 커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. 투자 전략 부분에서도 언택트는 꼭 봐야 될 만한 그런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. 언택트 기업들 보면은 원래 큰 기업들이 언택트를 주도하고 있더라고요. FANG, 페이스북, 아마존, 넷플릭스, 구글. 저는 이제 자국화 추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. 세계화라는 서로 교역이 활발해지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반세계화 물결이 좀 일고 있어요. 이번에 코로나19 같은 상당히 그 불확실한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계속 이어질 경우 사실은 자국의 필수적인 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 거죠.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 포커스로 봤을 때는 저는 자원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그걸 주도할 확률이 있고요. 실제로 미국이 많이 주도하고 있지만 중국 역시도 이제 이 동일한 패턴을 가져갈 확률이 큽니다. 저는 이제 지금 두 분과는 좀 다른 관점에서 지금 투자 전략을 접근하고 싶습니다. 원칙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은 분산 투자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드리고 싶어요. 사실 최근에 나왔던 이 변동성,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는 사실상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예측하고 대응하는 전략보다는 자산 배분, 분산 투자라는 이 양대 원칙에 충실한 자산 관리가 일단 필수지 않나 싶습니다. 그러면 과연 어떤 자산을 투자할 거냐? 변동성은 있지만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데다 투자를 해야 될 테고, 그 변동성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편견을 내가 극복하려면은 당연히 분산 투자와 자산 배분에 대한 기본적인 자산 관리에 큰 맵을 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. 네, 저는 미국의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. 미국의 자기자본이익률이 유일하게 금융위기 이후로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. 물론 코로나 이후에는 좀 빠졌지만요. 자기자본이익률을 올리는 거는 딱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. 하나는 실질적으로 기업이 이익을 잘 나서 돈을 벌어야 돼요. 미국의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이익 성장률이 잘 나오기 때문에 자기자본이익률이 올라가고, 두 번째는 거의 미국에서는 굉장히 주주환원이 높습니다. 주주환원을 얘기하면 배당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사주네. 성장이 안 나오면 돈이라도 줘야 되는데 그게 사실 다른 국가들은 잘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자기자본이익률이 올라가고 있는 시장이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걸 반드시 한 번쯤 투자를 한다면 고려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. 전 중국을 보라라고 했는데 인터넷 상거래 아니면 모바일, 5G, 인공지능, 빅데이터 이런 부분들이 사실 4차 산업이나 아니면 신경제를 이루고 있는데요.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좀 기술력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. 근데 그걸 따라잡기 위해서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. 근데 중국 정부가 또 엄청나게 지원을 해준단 말이죠. 그러면 그 기업들 입장에서는 마진이 좋고 경쟁력이 빨리 올라갈 수가 있는 부분이죠. 그래서 성장성에 초점을 맞춘다면 중국의 4차 산업에 관련된 주식이나 아니면 펀드에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. 제가 한국 기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부분들이 또 하나의 좀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. 5G가 상용화되고 점점 더 저변이 가속화될수록 여기에 대한 수요는 더 늘어날 걸로 보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좀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것 같아요. 또 우리나라에서 또 대표적인 그 언택트 관련된 그 주식들이 몇 가지 있죠. 네. 그런 것들에 대한 전망도 여전히 저희는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 세 지역에 대한 나름대로의 공통점을 한번 묶어본다면은 신경제 이런 것들로 묶어볼 수 있지 않을까요? 미국과 중국이 사실은 글로벌의 4차 산업을 다 주도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백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수혜를 보고 있는 지역은 한국이거든요. 맞습니다. 그래서 글로벌 4차 산업의 이런 혁신 이런 부분에 세 지역이 다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제가 볼 때는 이제 주식 외에 다른 자산을 본다면 그 반대편에 있는 전통적인 자산, 글로벌 채권에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. 글로벌 채권 관련된 투자 환경을 볼 때는 이제 금리가 되게 중요한데
코로나19가 상당히 불확실해지고 채권의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. 채권 시장에서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채권의 수익률은 좀 떨어지게 되거든요. 채권 펀드나 채권은. 그런데 지금 저금리 상태를 유지하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채권 펀드의 수익률은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확률이 있습니다. 저는 금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. 금이라는 자산도 분명히 변동성 있는 투자 자산이거든요.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사실 이 부분들이 맞는데 단기적으로는 좀 그 부담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 금에 대한 관심들도 분명히 가지는 게 합리적이긴 한데 조금은 더 우리가 긴 호흡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. 원유를 추천해드린다는 의미에서 원유에 투자는 아니에요. 만약에 지금 기름값이 싸서 그냥 나도 한번 원유에 투자해봐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두 가지는 꼭 명심을 하고 좀 투자를 하셔라. 단기 투자할 거면 원유 선물에 투자하는 게 낫다고 보고요. 장기적으로 내가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원유를 생산하는 기업을 모아놓은 ETF라든지 이런 이제 상품에 투자하시는 게 조금 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. 원유 관련된 약간 장기 투자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제가 권하는 거는 원유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, 원자재 국가인 거죠. 특히 이제 러시아 지역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시장이 불확실할수록 자산 배분 원칙을 꼭 지키자. 글로벌 투자,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. 투자 목적이나 성향에 맞게 투자 자산을 고르면 좋겠습니다. KB 부자본색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구독 좋아요. 알림 설정 해주세요. 해주세요.